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입법 농단이자 꼼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수용 불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경제부처 심사에서 여당은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통한 체감 경기 회복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과 함께 체육계 3대 회장의 연임 포기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문체부 국정감사 이후 체육계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말마다 진행하고 있는 장외 집회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집회 일정과 대입 논술고사가 겹치는 날에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수험생들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선 입법 농단이자 꼼수 악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개최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16일과 23일에는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며 시위와 겹치면 교통혼잡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이 불법 집회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모레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상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입니다.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꼼수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을 추진하기보다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국가기관전력망 확충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며 여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결국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말한다며 민심을 따른다던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김 여사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정안과 관련해 여당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정된 특검 추천 방식은 이른바 제3자 특검으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려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4-2-1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 조작, 그리고 선거 개입 의혹 3가지로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슬그머니 회피하고 이 정도면 습관성 거짓말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정부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해 중산층의 세액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편 민주당은 석 달 넘게 11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한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 등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이틀째 열린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모두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은 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체감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은 지역 화폐를 비롯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모두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서비스 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의 상생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이제는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가 몰리는데 의무 휴업과 운영시간 제한 등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소비자는 불편을 겪고 대형마트는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대형마트 이쪽은 거의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금까지 내몰려 왔는데 이 온라인 소형 중소규모의 유통시장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알리, 테뮤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진짜 곳간 다 털리게 생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긴축 재정만 외치면서 민생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 경제가 침체되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다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 회복을 위한 야당의 추가 경정 예산 요청은 정부가 거부해놓고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금 등으로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야당이 요청하는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 민생 회복 예산이라도 반드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체코와의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당은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생태계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이 지난주 명태균 씨를 잇따라 소환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더니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근데 명 씨에게 적용한 혐의에는 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점은 없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중에 명태균 씨와 또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 관측이 지난주부터 사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집권 정부와 연결된 이 게이트 성격의 사건이 터지면 이 게이트의 핵심 인물을 검찰이 구속해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보통의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김 전 의원이 당선되고 2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서 9천여만 원을 이 회계 책임자를 거쳐서 명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이 중에 확인이 된 7천여만 원만 이 구속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누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이 공천 과정에서의 개입 가능성 정도로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명 씨가 과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친분을 과시하면서 해결사 노릇을 해 이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1차적인 판단인 셈인데요. 명 씨는 이에 대해서 너스레라며 친분을 과시한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선택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만 이제 수사하자는 건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민주당 이번 달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일단 전략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손봤습니다. 김 여사의 모든 의혹들 13가지 의혹을 수사하자고 했던 기존 특검 법안을 손봐서요. 이 중에 3가지만 수사를 하자는 그런 겁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로부터 비롯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또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이 2사건과 이 사건 수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지 사건까지 이 3가지만 수사하는 특검법 수정안을 이번 달 본회의에 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여당의 반대 이유였던 야당의 특검 추천권도 손봐서요. 제3자 추천, 즉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특검 추천 모델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독소 조항을 줄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순환맛 전략이다라는 평이 나오는데요. 이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경우 전체 의원 300표 가운데 200표가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야당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친한계는 20명 내외로 분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민주당이 새로 꺼내든 이 순환맛 특검법 수정안을 어떻게 될 것인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민주당의 제3자 추천을 이제 제시한 건 맞지만 지금은 특별감찰관을 통한 견제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공석이었던 이 특별감찰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 영부인 리스크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제안인데요. 오는 14일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건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기자회견에서 직접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또 친윤계에서도 김 여사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의 공무원인데요.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국민의힘과 이 특검법만이 답이기에 이 특검법에 동의를 해주면 감찰관 임명에도 동의해 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확고하기 때문에 네. 여야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역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예산안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죠. 최근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제 올려주고 또 검찰의 특활비 예산은 전액 삭감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의 희비가 엇갈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검찰의 특활비 내역을 문제 삼으면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이 법무부와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권한의 제한을 추진하는 민주당. 내년도 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이 특정 업무 경비 이른바 특경비 506억 9,100만 원 이름 합계 이 586억 원의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특활비는 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 활동에 쓰이는 돈인데요. 현금으로 경비를 받아 쓰고 관련 부서장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또 영수증 증빙이 따로 필요가 없는데 이 보통은 압수수색 등 중요 사건에서 동원되는 이 수사관들의 식사비나 회식 또 격려비 등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처럼 사용 내역이나 지출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피감 기관의 특갈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법무부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경우에 별도 간담회 형태의 예산 소위를 다시 개최해서 예산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 사법부, 법원의 예산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소관 예산이 241억 원이나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이 서초동에서는 검찰 쪽박, 법원 대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의식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이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국선 변호인 보수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백 서완한 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선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근로감독 간 AI 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은 근로감독 간 AI 지원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 공무직 근로자의 민원 수당이 편성되지 않은 것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지원 예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을 지적했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쌀값 폭락에 따른 사과 요구에 송미령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번 주부터 쌀값 반등에 기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산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햅쌀 20만 톤을 사들이고 공공비축미 36만 톤도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정년 연장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내년 초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먼저 정년 연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 씨와 소통한 김건희 여사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권력형 부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명 씨가 창원 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한 거라면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토지 거래 등 각종 의혹이 제보되고 있고 세부 내역도 확보했다며 오는 15일 창원을 찾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라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윤한 해빙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을 삼가고 당정 갈등 봉합과 화합 메시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겁니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당정이 혼연일체로 밀고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임기 반환점을 둔 대통령의 국정 후반에 힘을 실어주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친한계는 대통령실이 한 대표 요구를 사실상 다 받아들인 거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 그리고 특별감찰관 받으라는 거, 그리고 인적쇄신, 그리고 여사활동 중단, 의혹 소명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대통령 사과했죠. 그리고 인적쇄신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여사 라인이라고 지목했던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 대표의 스탠스가 과거보다는 조금 달라지고 유연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귀 기울이고 거기 호응을 하신 겁니다. 변화 쇄신이라고 하는 큰 물결, 대통령께서 거기에 흐름을 타셨어요.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과로 한미관계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체코 원전 수주, 화물연대 불법 파업 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대단한 업적이라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대선을 향해서 가겠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원활하게 가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뭐 조삼다 자기가 기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 그게 안 됐을 거는 둘 다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이 가운데 친윤계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작성됐다면서 수사 의뢰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두 사람의 관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는 걸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트럼프 외교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2기 정국에서 대중국 및 북한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크 waltz 하원의원이 각각 국무부 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비개입주의 외교 노선과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비롯해 최대 안보 현안 중의 하나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식 외교에 여야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두 분이 만나면은 거침없는 스타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 크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어떤 실무적인 난관이 있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앞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쇄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가치 외교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 과거와 달리 비교적 빠른 소통을 해온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의하면 현재 한미 정상회동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소 골프 광으로 알려진 트럼프와의 외교를 위해 골프 연습에 열중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미 외교를 코미디로 만들지 마십시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기시다 전 총리와는 폭탄주를 마시더니 트럼프 대통령과는 골프입니까? 하지만 골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눈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도청당할 염려도 없는 골프장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집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한미 동맹 강화라는 외교적 과제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동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연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그 시장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이제 하향 곡선,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오늘 개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경청 시리즈로 소액 주주들과의 간담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나요? 네, 한 7개 회사 정도 이 투자자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그 구체적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생생한 문제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후에 공통 과제로서 한번 좀 대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횡령 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서 실제 회사 이익을 빼나가는 행태에 대한 제대로 규제를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고, 주가 조작 등의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또는 합법을 가장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곶감 빼먹듯이 빼나가는 이 회사 지배주주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의 그 주식 교환 관련해서 얄짜 회사와 좀 부실한 회사를 같이 결합시킨다든지, 또는 이제 소액 주주들 강제로 퇴출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도 있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회적 비판이 많았습니다. 자사주 공개 매입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7일 만에 또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게 제대로 이 투자자한테 설명한 거냐라는 비판 등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특히 지배주주가 통제하는 그 회사들 사이에서의 조직 재편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주들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을 좀 묻는 그런 제도의 진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 재계는 소송 남발을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이고 정부와 여당 역시 반대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인데 여론을 의식하지도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경영계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그 대안이 좀 있을까요? 먼저 이게 정부 여당이 무조건 반대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주주들에 대한 이사들의 책임 문제, 이 주주들의 공정한 대우, 이 점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한 적이 있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해서 주주까지 확대해야 된다. 최근까지도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것은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의 발언을 그냥 막 뒤집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밸류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법원도 최근에 그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 정도 형성돼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요. 재계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집단 증권 소송에 대해서 이게 집단 소송이 제도가 도입될 때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지만 한 20년 동안 보면은 최근에 그 1년에 한 건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16건, 17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소 우려에 대해서는 좀 기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 국회 예결위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결위원으로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좀 사회적인 논쟁인데 이제 시작된 겁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 제일 큰 게 관세를 보편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바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나라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거시 지표상으로는. 두 번째는 미중 갈등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이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지로 가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는 우리나라 전략산업이 잘 살아남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내지는 외교적인 또 통상전략적인 협업이 필요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논의에 우리가 같이 키워야 될 자동차나 또는 이제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등에 대해서 우리 범정부적으로 이게 정치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은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 법사위가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에 법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예산 독주라는 평가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실까요? 예산 독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부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겠죠. 그런데 이 특활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대부분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검토하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해야 될 합리적 이유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이 예산안 처리 전까지 설명을 못한다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적절한 프레임인데 법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실제 국선 변호인 처우 개선에 관한 예산입니다. 실제 국선 변호의 혜택을 보는 것도 일반 서민들인 거고요. 그 예산 가지고 이게 비교하는 그런 평가는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체육계 각종 비리를 정조준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분입니다. 어제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생중계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젊은 보수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활약하고 계신 진종우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멋진 수트 입고 나오셨는데요. 네,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는데 선수일 때보다는 확실히 더 힘든 것 같고요. 선수일 때는 그냥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였다가 지금은 또 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맡은 일도 해야 되지만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 된다는 게 매우 힘들고 선수 어렵습니다. 때보다도 더 힘듭니까? 매우 힘듭니다. 국가대표로서 또 세계 1인자로서 올림픽에서 이제 빛나고 이제 그 세계의 그 정말 뭐 내로라 하는 경쟁자들과 뭐 그 정말 뭐 막 그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계가 아무래도 그런 선수 느낌을 때는 받으셨군요. 자기 일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자기 일뿐더러 이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도 1인 시위를 하셨죠? 네, 뭐 오후까지 하고 왔고요. 네네. 날씨 가을 날씨가 참 좋은데 이렇게 춥고 햇볕이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올림픽에서만 이제 금메달 4개를 이제 획득하고 사격 황제로 불리다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임기 이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요즘에 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실까요? 말씀을 뭐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태어나 처음으로 국정감사라는 것도 해봤고 또 이제 문체위 상임위로 있으면서 체육계 전문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후배들 또는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좀 뭔가 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오전에도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또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그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면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오늘 그 재판부 결정 이후에 좀 계획이 있으시면 들어볼까 하거든요. 뭐 대북 송금 사건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1인 시위를 하게 되었고 저 또한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당의 대표라면 정말 무죄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뭐 100만 서명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법부를 뭐 정말로 겁박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당의 대표 의견이라기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수사 범위를 줄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최악의 졸속 입법이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레 14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이게 이제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그 제2 때는 네 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좀 영향을 줄까요? 대법 수정안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특검법을 갑자기 수정해서 특정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특검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얘기했던 특검이 과연 제대로 된 특검이었을까요? 특검다운 특검을 내야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특정 인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특검 방향을 바꿨다? 이것만큼은 좀 의구심이 더 드는 생각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 정치적 공세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특정한 단체와 함께 정치적 공세?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정권 퇴진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인지 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법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네, 의원께서는 또 문체비 소속인데요. 네. 아까 초반에 난생 처음 국정감사도 해보고 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정감사 좀 솔직히 어떠셨어요? 국민들이 정말로 네. 이번에 축구 비리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고 네.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 또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이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죠.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들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저에게는 뭐 존경스러운 분위기도 했지만 네. 막상 들춰보니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으셨어요. 위증도 하셨고 정말로 우리 참석도 안 하셨을 뿐더러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체육을 총괄하는 연에 그만큼 수천억을 쓰는 대한체육회장이라는 분을 우리가 체육인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고 어제 또 전체 회의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 사비를 통해서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참석을 해서 명명백백히 말씀 드려달라 했을 뿐이었는데 네. 이거는 국회를 모독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지만 그 안 속에서도 의원님 나름대로의 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제 의원실 개인적으로 그 체육인 비리 제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뭐 그 승부 조작이라든지 네. 낙하산 인사, 그다음에 횡령, 배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체육인들 정말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를 바탕으로 네. 절대로 뭐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발언하지도 않았었고 증거가 충분히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철저히 밝혔고 그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드렸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꼭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계가 이제 좀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니 또한 그분들 또한 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다 보니 저 또한 살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들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찬사를 많이 받았죠. 주로. 예, 그만큼 또 그만큼 뿌듯함도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고요? 내일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시는군요. 네. 오늘이 되게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바로 이기흥 회장의 삼선 출마 여부가 네. 결정이 되는 걸로 언론에 알려졌는데 문체부가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바로 이제 이기흥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어요. 네, 네. 해외 출장 중에 제출을 한 거군요. 네, 이런 일이 네. 벌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체육계 비리 신고센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체육인 시절에 의원님께서 이런 센터가 네.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감하셨기 때문에 정치계에 입문하자마자 바로 이런 센터를 만드신 건지 좀 계기부터 좀 궁금한데요. 저 또한 왜 현역 시절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 현역 시절에 그런 안세영 선수처럼 용기를 내서 말한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우리나라 그 체육계 시스템이 어쨌거나 스폰서십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진로의 미래에
방향성이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대신 대변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저 또한 용기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 네. 수많은 정말 1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물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 것도 있지만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센터가 이제 개설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한 100여 건이 제보가 들어왔군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신 거는 좀 어떤 제보일까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였죠. 네. 축구에 관련한 축구 제보 관련해서 일단은 감독 선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문체부 감사 또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 어느 정도는 사실 근거화 되었고요. 또 대한체육회 마찬가지로 무슨 비리 부분이라든지 각 지방 시도 체육회장들의 갑질, 그다음에 폭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사하고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서 이제 이모경 민주당 의원과 좀 그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진종우 의원께서 먼저 좀 관련한 제보 사실을 좀 알리셨죠? 네, 먼저 제가 얘기를 그것도 했고, 이 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건가요? 맞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고요. 제보자는 당연히 사실에 입각해서 저에게 말을 해줬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의원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 또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철저히 자료와 증거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계 선배시기 때문에 네. 더 좀 말씀하시기가 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간사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같은 의원이긴 하더라도 저보다 또 국회 경험도 미리 있으시긴 하기 때문에 네.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 또한 여당의 또 문체위원으로서 해야 될 말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느 한쪽 편에 들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제 신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또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이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청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중도층이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또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약간 소외된 시도 같은 거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소외된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이뤄본 결과 정말 청년들이 필요할 때만 쓰여지는 청년이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절실하게 느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은 지금의 우리는 리더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당이 청년들의 교육이라든지 정말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청년들이 지금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MZ세대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잘 보다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네. 제가 그 연설회 때도 말했듯이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청년을 이끌어 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네. 있는데 지금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저의 전략이기 네, 때문에 아직 애매하긴 전략이군요. 하지만, 네.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들어선 절대로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을 더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비례대표라서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네.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청년층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사회에 정말 초등학생이라면 또 네. 이제 사회에 뛰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게 저의 솔직한 첫 번째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학부모들을 만나서 학부모들 또한 나이가 청년층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한 청년이다 보니까 그들과 만나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시키고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학부모들이 항상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이시잖아요. 예, 청년입니다. 청년 그 정치계에서 봤을 때 네. 청년 어디까지 청년입니까? 만 45세이고 또한 만 이제 45세. 뭐 그 법적으로 정한 청년이라 뭐 네. 당의 네. 당원 당규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서 이제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나이는 지나긴 했지만 네, 그렇군요.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당원들이 나가라면 나가야겠죠. 하지만 이미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당원들의 말을 존중합니다. 네, 오늘 뭐 아주 그 분위기 좋게 인터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방송도 열심히 하셨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4개, 뭐 그 국민 영웅 이제 이셨고 IOC 위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앞길이 탄탄한 그런 인재셨는데 정치는 굉장히 험난하지 않습니까? 네, 자칫 맞습니다. 잘못하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공이 네. 좀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정치 입문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 선수는 경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어느 정도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한 번 실수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미 알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올해 2월 달에 종료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정말로 청소년 올림픽 중에 최대 관중과 우리나라에서 했던 올림픽 중에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K 컨텐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다 보니 정부의 뭐 각 장관님, 차관님 또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지금의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되고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 전부터 체육 행정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 후배 양성에 신경 써야겠다라고 해서 뭐 대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지금 현 의원이 되다 보니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 기회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입문하셨는데 체육인의 길보다 훨씬 힘들다. 6개월 만에 이제 소회를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젊은 보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또 일성을 이제 밝히셨었는데 22대 국회에서 이제 계획과 포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 듣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 그들이 원하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한 당의 지도부로서 우리 당 그리고 원내 원외 모든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멋진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 한 몸 불태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을 모시고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공방 또 체육계 현안에 대해서 두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